안녕하세요. 설채은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려견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가족 시간, 그중 대표적인 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반려견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들도 다 예측하셨겠지만 바로 산책입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개들에게도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건강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 만족감을 주고 불안을 낮추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햇빛을 받고 그리고 운동 등을 통해서 큰 근육을 움직였을 때 많이 방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보호자와 반려견이 같이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신경전달 물질도 나오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똑같은 산책로를 다니면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의무적으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후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반려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전혀 다른 세상이고 새로운 놀이동산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배변 봉투, 그리고 좀 간과하시는 게 간식,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물병도 꼭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당연히 대변은 꼭 치워주시고요. 만약에 시설물에 마킹을 하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린 물통을 가지고 이 오줌을 꼭 씻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 때는 배변 봉투, 간단한 간식, 물병을 챙겨주세요. 강아지가 배변을 하면 꼭 배변 봉투에 담아 치워주세요. 산책 중에 벽에 오줌을 싼다면 준비한 물병으로 그 흔적을 지워주세요. 산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실수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저는 산책 중에 처음 만나는 반려견과는 인사를 피하도록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반대편에서 강아지가 오게 되면 친구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요.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처음 만난 대상은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강아지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극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격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 번 만나서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안감을 가지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개들은 더 심합니다. 절대로 처음 만났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강아지와는 인사시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나의 반려견이 사회성이 좋고 다른 친구들을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강아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보호자가 억지로 계속 만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 행동으로 발전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내가 싫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먼저 도망가는 걸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산책할 땐 강아지들의 어디에 걸려 있죠? 줄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나머지 한 가지 옵션, 싸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싸움을 선택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반려견은 다음부터 산책할 때 내가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강아지만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하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본 친구를 만나거나 불가피하게 처음 봤지만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아지들끼리 처음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서로 항문 냄새를 맡으면서 도는 모습인데요. 이때 보호자들이 가만히 서 있게 된다면 줄은 꽈배기처럼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꼬인 줄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강아지들은 더 긴장하면서 싸울 확률이 높아지고요. 싸우게 됐을 때 줄은 꼬여 있기 때문에 풀지 못하고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다른 강아지와 만났을 경우 서로 반가워하며 서로 냄새를 맡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강아지의 목줄이 서로 엉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줄이 엉키면서 강아지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책 중 다른 강아지와 만났을 때는 목줄이 엉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우리 강아지들이 도는 방향과 똑같이 보호자분들도 같이 돌아주면서 줄이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고 느슨할 수 있게, 그리고 꼬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책할 때 산책줄을 연결하는 건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줄의 길이도 제한됐습니다. 법적으로 2m 이내의 산책줄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산책줄은 사실 반려견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반려견들의 안전과 보호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키는 생명줄이니 꼭 채워주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자동줄을 쓰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이 자동줄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 시에 바로 대응할 수 없고 오히려 어느 정도 스프링이 당기고 있는 느낌을 우리 반려견들에게 주면서 더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목줄 중에는 초크 체인이나 스파이크 목줄 같은 경우에는 개에게 큰 고통 아니면 허혈성 뇌병변과 같은 정말 중증의 심각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와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좋은 도구와 교육적으로 관리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줄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산책을 할 때 우리보다 앞서서 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얕잡아 보고 서열이 낮은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닌 앞에 더 재미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내 옆에서 걸을 때 칭찬해주고 줄의 길이와 산책 시의 규칙을 보호자가 꾸준히 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 보호자 옆에서 걷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줄에 달려서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꼭 산책줄을 하고 다니지만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줄 없이 뛰어놀기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공간이나 다른 강아지들과의 관계가 좋은 반려견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려견 운동장에서 줄 없이 자유롭게 신나게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집에 와서도 꿀잠 자면서 문제 행동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